2025학년도 그 수능의 문을 열어봅시다. 여러분 함께 화이팅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말을 느리게 할 때가 있죠? 나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좀 스피디하게 막 공부하는 느낌이 들도록 막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좀 말이 느려질 때가 있어요. 늙어서 그런가? 아니 진짜 늙어서 그런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좀 느릴 때가 있어서 요즘 선생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시면 조금 1.5배속 정도 하셔서 들으시는 거 추천은 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좀 말이 좀 느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제자한테 물어보니까 제자도 그렇다고 하네.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선생님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31번이에요, 수능. Literature,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은 can be helpful,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n a language learning process. 그치. 그런 그 언어 학습 과정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Because of, 무엇 때문일까요? Because of the personal involvement it fosters in readers. 자, 지금 보면은 요 it은 바로 literature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이 길러주는, 촉진하는, 근데 여기서는 촉진하는이 되겠다. 프로모트가 원래 촉진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fosters, 양육하다, 기르다라는 그런 foster가 쓰였어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것이 길러주는 목적어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습니다. 대시나 위치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러면서 그 문학이 독자들에게 촉진해주는 그런 개인적 몰입 덕분에, 개인적 몰입 때문에 언어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렇게 영미 소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때는 쇼퍼홀릭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쇼핑 중독자인 어떤 여자의 얘기인데 되게 재밌어요. 연애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막 되게 막 몰입해서 막 이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막 영어 보는 이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야, 나도. 선생님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지금 할 공부도 많은데 영미소설을 읽어라 영어로 그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문학은 그 재미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 몰입하게 되는 것 때문에 언어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core language teaching material. 그래서 core 선생님이 핵심 주어라고 할 때도 왜 그 주어부에서 핵심 주어가 될 때 CS 적잖아요. 이 C가 core입니다. 핵심. 그래서 그 핵심 언어 교육 자료입니다. materials. 자료들은 must concentrate on.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점을 두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집중해야 합니다. 의주동입니다. 어떻게 그 언어가 작동하는지에. 자, 어떻게 언어가 작동하는지. 근데 보스 했잖아. 보스 A and B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스 A and B인데 뭐로서 뿐만 아니라 뭐뭐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 보스 A and B니까 규칙에 기반된 체계로서 그리고 또 소시오 시멘틱 시스템 사회 의미론적인 체계로서 이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이 핵심 언어 교육 자료는요. 그러면 rule based system이라고 하면은 언어는 rule based system 맞습니다. 문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영어 선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수업하는 거 보면은 다 문법에 입각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rule based system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언어는 무조건 문법 기반입니다. 그리고 as a socio-semantic system이라고 하는데 semantic이 의미의 이런 의미예요. 의미. 사회 의미론적인 체계로서 언어는 사회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관용적인 표현들이 그 언어에서 있고 한 게 다 이게 사회 의미론적인 체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두 다의 체계로서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알겠죠? Very often, 매우 흔하게 그 학습의 과정은 is essentially, 본질적으로는 analytic, 분석적이고 piecemeal 했는데 piecemeal, piecemeal 그럼 단편적이에요. piece가 조각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단편적이며 and at the level of the personality, 그리고 개인의 수준에서. 자, 여기서 at the level of the personality라고 하는데 사실은 at the personal 레벨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수준, 개인의 수준에서는 fairly, 상당히 피상적이다.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 겉만 이렇게 쓱 보면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제가 그거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매우 흔하게 학습 과정은 분석적이고 단편적이며 그리고 피상적입니다. 그래야 또 많은 양을 소화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engaging imaginatively with literature까지가 주어 부이고요. 자, 지금 보면은 핵심 주어, core subject는 engaging,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단수니까 지금 enables가 됐죠. 그래서 imaginatively라고 하면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문학에 engage with 하면은 몰입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학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몰입하는 것은 학습자가 뭘 하게 해주나요? To shift the focus of their attention. 그들의 그런 주의의 초점을 shift, 옮겨가게 합니다. 전환하게 합니다. shift, 전환하다. 옮겨가다. 어디 위로? Beyond the more mechanical aspect of the foreign language system. 그 외국어 체계의 더 기계적인 측면 그 이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문법이 이렇고 어휘가 이런 뜻이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읽다가 이제 경험치가 많아지면 확 하고 읽게 됩니다. 근데 그 경험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지문 한 지문 하면서 하려면 정말 한 교재를 아주 어려운 지문으로 된 교재를 한 서너 권은 봐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걸 줄여줄 수 있는 것은 문법 지식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휘도 웬만치 갖춰진 다음에 영어 책을 한 번이라도 한 권 내진 두 권 정도 영어 소설을 읽어주면 그때는 근데 그 소설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이었겠지? 그럴 때 정말 그 외국어 체계의 그 기계적인 측면 그 너머로 실력이 확 하고 점프업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문학에 있어서는 상상력까지 발휘하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영어 소설 읽는 거 저는 추천하지만 문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비추합니다. 결국엔 나만의 상상력으로만 그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 상상력으로만 또 다른 소설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When a novel, play or short story is explored over a period of time. 그래서 한 소설 혹은 그런 희곡 아니면 단편 소설들이 탐구가 된다면 얘네들의 입장에선 탐구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동태야. over a period of time.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탐구가 된다면 그 결과는 바로 뭐가 될까요? The reader begins to inhabit the text. 그 독자는 시작합니다. 그 텍스트 안에서 서식하기 시작합니다. 깃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텍스트 안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그렇다고 일찍 할 수는 없고 중등 기간 동안에 어떻게 영어 소설을 좀 더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중등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을 봐야 돼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막 몰입하다 보면 영어 소설을 제대로 이렇게 탐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으로 학습을 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 inhabit, 깃들다라는 표현 요거 좀 잘 기억하시고요.
He or she is drawn into the book. 그 독자는 책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be drawn 해서 지금 수동태 쓰인 거 기억하시고요. pinpointing이라고 하면은 pinpoint, 아주 정확하게 찝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What individual words or phrases may mean 까지가 주어부가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pinpoint의 지금 목적어로 간접 의문문 의주동이 나왔습니다. 의주동. 개별 단어나 어구가 무엇을 의미할 수도 있는지를 정확히 집어내는 것은 해서 얘가 주어부의 핵심 주어죠. 그리고 동명사기 때문에 단수 취급에서 become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개별적인 단어, individual word나 phrases가 무엇을 의미할 수도 있는지를 정확히 집어내는 것은 덜 중요해집니다. less important, 덜 중요해집니다. then 무엇보다 pursuing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가는 것보다 좀 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글을 더 많이 이제 빠르게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글의 전개를 쫓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는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 지문을 이렇게 막 문장을 분해가면서 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처음에 뭐다? 이 랭귀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rule based 어떤 그 규칙 기반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이 좀 되고 나서 그렇게 읽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웬만치 할 수 있게 되어지면, 읽을 수 있게 되어지면 개별 단어나 어구의 의미보다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다 찝어주고 좀 설명해 주잖아. 그런 것보다는 이야기 전개를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지금 여기서 알아주세요. 바로 pursuing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이게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알겠지?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The reader is eager to. 그래서 독자는 너무 하고 싶어져. Be eager to find out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주동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는 것을 너무나 알고 싶어 해요. 알아내고 싶어 해요. As event unfold. 자, 여기서 unfold 뭐라고요? 전개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동의어는 이제 expand도 될 것이고, 나 왜 잘못 쓰니? expand도 되고, 그리고 develop도 되고, 전개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건이 전개되면서, 이거 as는 뭐뭐 하면서, 독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절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미콜론 나오고 나서 he or she, 그나 그녀는 feel close, 친밀감을 느낍니다. to a certain characters, 어떤 특정 등장인물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shares their emotional responses, 그들의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공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요 they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certain characters를 가리키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병렬 구조죠. feels하고 shares하고 병렬 구조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건 문학의 순기능이죠. 재미있으니까 사람을 빠져들게 하면서 몰입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the language becomes, 언어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transparent, 투명해집니다. 오호,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부분, the language becomes transparent, 요 부분이 지금 함축의미 추론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봐봐요. 앞에서부터 봅시다. 앞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적이고 단편적이고 그리고 피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rule-based 시스템이며 socio-semantic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언어는 그런 건데, 그리고 학습의 과정이라는 건 분석적이고 굉장히 단편적이고 피상적이고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설에 빠져들어가. 몰입을 하게 돼.
몰입을 하게 되면 독자가 그 텍스트 안에 깃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책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language가 becomes transparent라고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언어가 더 이상 이렇게 언어의 문법적, 기술적 분석을 넘어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하는 순수한 도구로 작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속뜻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뭐 고르시오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자 뭐예요? Readers focus on the story. 독자들은 이제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not the language itself. 그 언어 자체에는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함축 의미 추론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고도 남겠네. 언어가 투명해집니다. 그러면서 the fiction, 그 소설은 literature죠. 그쵸? 그 문학은 끌어들입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어디로? into its own world. 그 자신의 세계, 그 문학의 세계, 이야기의 세계로 끌어들인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함의 추론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지요. 이 내용의 흐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도 해놨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되게 재밌는 지문이었어요. 31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많이 힘들었겠지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본다면 자, 주제요로 본다면 일단은 문학을 통한 언어 학습의 몰입 효과입니다. 몰입 효과. 이렇게 되고 제목으로 보자면 The role of literature in enhancing language learning. 그래서 선생님은 문법을 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때 좀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냥 막 하면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냥 또 하나의 소설을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immersion, 몰입하는 거지. language learning. 무엇을 통해서? through literature. 이렇게 제목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의 추론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법은 꼭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순서.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의 위치가 그러면 무엇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요 핀포인팅, 요 문장이 문장의 위치로 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요 부분도 very often 이 부분도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외우지 마시고 글의 흐름을 선생님이 밑에 해둔 그 전개 그 구조도를 통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외워버리면 절대로 똑같이 안 내십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를 본다면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 두 문장이 C 그리고 he or she 여기서 B 그 다음에 engaging 해서 여기가 A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앞에가 너무 그래서 세 문장이나 놓고 하기가 좀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좀 나도 들거든 지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세 번째 문장부터 그리고 이렇게 B 그리고 마지막에 두 문장 C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조도 이걸 보시면서 글의 흐름을 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수능에 31번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3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요 31번은 오답률 75%, 75%로 오답률 2위였습니다. 근데 요 내용의 깊이를 해석이 따라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들 어려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확실히 선지가 좀 까다로워지긴 했어요. 굉장히 까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 분석도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32번은요. 대망의 오답률 1위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